거지네. 이건 또, 야, 이게 보통 우리가 우리 회사 동료들끼리 맨날 식사, 식대를 내야 될 순간에 항상 나 지갑 안 가져 이러면 거지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시나요? 예? 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런 그래요. 표현이 참 나올 수도 양식 있으신 우리 후배님이십니다. 예, 아무튼.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설명부터 해주세요. 이 단어를 뭐 회사 동료도 아니고 이 40대 여성이 시댁 식구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결국 재판까지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인데 이 한 40대 여성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에 갔습니다. 지난해 1월이었는데 이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이 남편이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 돈 좀 아껴 써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기다 대고 이 40대 여성이 예전 신혼여행 때는 내가 다 됐는데 아이스크림이 아깝냐 이렇게 막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던 이 시댁 식구들이 말렸더니 욕설과 함께 너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체크 포인트에서 나왔던 거지네라는 표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파운드리님이 사건 반장 끝나고 집합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 가족 간에 지금 주고받은 폭언 때문에 이 아내 법정 구속이 됐다는데 아니 뭐 물론 시댁 식구한테 야 거지네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게 구속까지 시킬 일인가?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행동이 그러니까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남편에게 일단 폭행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합니다. 옷걸이 있죠. 철제, 쇠로 된 옷걸이로 남편의 가슴을 마구 밀치면서 막 이런저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댁 식구들이 다 앞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손목을 잡아서 뿌리친다거나 시댁 식구들에게 유리잔을 마구 휘두른다거나 얼굴을 맞추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수 협박과 폭행 혐의를 전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도 있었다고요? 이 자리에 이 엄마가 난동을 부리는데 9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특수 협박, 폭행 혐의도 있었지만 아들이 보는 곳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동 학대 혐의까지 추가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진리와 정의님이 여보 고마워 나 안 때려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무튼 근데 내가 신혼여행 때 내가 돈 다 냈잖아 하는 거 보니까 손 변호사님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이 아내분이 말이죠. 글쎄요. 그것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 뭐 범행을 했다. 뭐 그것 때문에 범행이 뭐 정당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그렇죠. 기타 굉장히 좀 비상식,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의 어떤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배경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아동 학대 혐의라는 거잖아요. 앞서 저 사파를 보면 저 뒤에 지금 아들이 딱 서 있는데 자, 결국 저거였던 건가요? 네, 아동 학대라는 게요. 그 아이를 직접 때려야만 또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학대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동과 또한 폭언 등을 하는 것을 이제 아이가 본 거잖아요. 아이가 옆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장면을 보여줬다.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 법에서 정하는 아동 학대에 포섭되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이게 이제 법적인 논쟁보다 이게 좀 사안이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양 변호사님도 결혼 생활이 오래 되셨으니까 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신혼여행 때는 내가 돈 다 냈다. 근데 오랜만에 가족끼리 호주 여행에 와서 왜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 그렇게 사는 거야? 돈 좀 아껴서 하니까 왠지 뭔가 이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트리거가 됐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 예. 말 한마디만이 전부는 결코 쌓여서. 없죠. 그러니까 가족들 같은 경우는 참 그래요.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 뭐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가 쌓이기 마련인 거고 그 나쁜 일이 한 사람에게는 뭐 도화선이라는 표현을 흔히 많이 쓰죠. 불을 당겼다. 근데 불을 당겼다는 얘기는 불에 탈 만한
가연성 물질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는 아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사만 딱 봐가지고는 이게 뭐지 싶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 그러니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정황들이 전부 파악이 됐잖아요. 싸우다가 범행한 점,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가 과정이 좋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아들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정신적 피해도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또 뭐 아이들 앞에서 부부 싸움을 했지만 이 아동 학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글쎄요, 이 어찌 보면은 그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동들이 봤을 때 아이가 봤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과 그래도 아이에게 주로오는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다툼이 일어나면 자기 자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유가 자기밖에 원인을 다른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미안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격렬하게 싸우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의 정서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손 변호사님 근데 재판부가 아니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렇게 약간 좀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거 외에도 약간 이 태도 문제도 좀 봤네요. 네, 지금 자녀를 기르는 40대 여성인데 징역 6개월형이 나왔고 법정 구속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그 판사들이 판결문에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성하지 않았다. 단순히 반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 재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피해자들 다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용이하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또 하나 합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 이거는 약간 좀 연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뭐 이제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또는 계속해서 뭔가 법적으로 발언을 제지하는데도 막 계속 하고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 재판 진행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끼어든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는 합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 굳이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남기지 않을 텐데 판사가 이렇게 남겼다는 얘기는 아마도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좀 양형이 더 무거워지는 요소들을 피고인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저도 법원에 오래 출입하다 보니까 징역 1년이 되지 않는 징역 몇 월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보통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태도나 어떤 이런 법원에 대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이런 태도 때문이기 때문에 뭐 이게 부속 실형이 중요한 이렇게까지 했거는 아무리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실형까지 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